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탁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핵심 주제 내용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문제하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논리적으로 잘못 이해된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하도록 좀 노력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인식에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10월 15일 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신고서 제출은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좀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 성의 있는 조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 제재 해제, 이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종전선언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재신고를 요구하고 그러면 싸움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신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제재 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른바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그 조치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수 없고 핵 신고서를 일부라도 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향후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핵 신고서 그리고 종전선언인데요. 그게 흔히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미국은 핵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런 선우를 놓고 뭐 줄다리기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는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북한 핵 문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아주 여러 가지 디멘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핵화 협상, 그리고 이 평화 체제 문제,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북미가 직접 당사자로 돼 있고요. 평화 체제 문제는 남북을 포함한 뭐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남과 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얘기가 될까요? 그렇게 엮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없을 때는 남과 북이 합의해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각 국제사회의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남북이 뭘 하려고 해도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핵화의 운동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평화체제의 또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이라는 또 운동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각각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얽혀버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운동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 운동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기사를 쓰고 뭐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핵신고 제출, 이거는 비핵화 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핵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핵화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신고한 게 맞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폐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는 한반도의 지금 정전 상태인데, 이 정전 상태를 빨리 전쟁을 끝나고 이 현재 명실상부한 평화 상태에 맞는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평화 체제 질서,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정한 거는 분단된 이 한민족의 반반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보다 평화롭고 공동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실제로 외교 현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그런 논리 싸움인데 사실 미국과 북한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핵신고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었어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하자 이래가지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제가 돼 있는 북한의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대신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에도 그 소개가 되고요. 최근에 내외신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 신고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미 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라는 비핵화 1단계 조치를 자칫 잘못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파탄이 일어난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이 자체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이 핵시설이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 조치를 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하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폼페이오 장관 얘기하고 다른 시각과 진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강 장관은 북한이 이런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면 미국이 핵신고 이거 제출을 요구하는 걸 좀 미루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종전선언에 북한이 집착을 할까요? 저는 그건 좀 다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핵신고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핵 폐기로 가는 비핵화 과정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고, 그 다음 단계가 검증, 사찰이 포함된 그리고 폐기로 구성됩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나라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물질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요. 이 목록이 맞는지 검증한 다음에 맞으면 폐기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각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거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폐기할 테니까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양쪽이 그 조건을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이 맞으면 그렇게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견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 핵 문제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것도 무려 30년간이나.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하고요. 북한은 또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본질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떤 위상이고 그다음에 미국 그런 것들이 결부가 돼 있고요.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미 제국주의와 맞서겠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게 사실 핵무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지난 30년간 위기와 협상을 반복하며 얼굴을 맞댔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첫 단계인 신고, 조금 더 나아가면 검증,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끝내 오늘에 이르고 만 겁니다. 북한이 핵신고를 사실 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시기가 제일 먼저 있었던 거를 얘기하면요. 1992년도에 북한이 그때 왜 1차 핵 위기가 발발하는 그 즈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핵시설하고 더불어서 플루토늄을 90g을 추출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북한 신고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IAEA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그동안 가동한 걸 이렇게 보면은 핵무기 하나, 두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한 10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막 막연한 추정이 아니고요. 북한의 핵 활동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 이걸 플루토늄 불일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사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부분 이 핵시설이 있는 곳이 북한의 군부대 이런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주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제1차 핵 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협상 나중에 해서 제네바 합의라고 그러죠. 1994년 10월 달에 제네바 합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요. 그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외과 수술식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군사작전 존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한반도에 28,500명에 이르는 미군과 수많은 민간인 미국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이 전쟁 카드는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그런 또 사실도 증명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핵 위기 당시에 북한의 1차 핵 신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를 넣고 그거를 서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파국이 난 겁니다. 그래서 1차 핵 위기가 된 거고요. 2차 신고는 언제 있었냐면요. 2008년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2차 핵 위기가 2002년 10월에 왜 이른바 평양에서의 HEU 파동, 고농축우라는 파동 때문에 불거져가지고 그 다음에 육자회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2003년 여름부터 2008년 겨울까지 하는데 이 육자회담의 막바지에 북한이 9.19 공동선언의 1차 합의 이행 그 합의였던 2.13 합의에 따라서 핵신고서를 의장국 중국에 제출합니다. 그게 아마 1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출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취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뭐 정확하게 취재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출한 대체적인 것 중에서 그 당시만 해도 고농축 우라늄의 양은 북한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또 플루토늄이었는데 북한이 아마 38g에서 40kg 38kg에서 40kg 한 중간값 그 정도의 플루토늄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숫자도 어디서 듣긴 했는데 그 취재원을 생각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 왜 네오콘들이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좀 빠져 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당시 여러분들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시리아로의 핵시설 수출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신고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했는데 당시 그 협상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미국의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이었습니다. 2008년 여름, 2000 가을, 그리고 마지막 육자회담이 열린 2008년 12월. 크리스토퍼 힐은 당시 북한의 수석 대표였던 김계관하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이징 등에서 이 북한의 신고서를 토대로 이거를 검증하는
그에 당시 그 진실의 문 검증 이 기사를 저 숱하게 썼는데 검증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협의를 했다가 끝내 거기서 좌초합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IAEA는 자신들이 원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기법으로 이걸 검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거를 아주 복잡한 용어도 등장하고 외교적으로 그러는데 그걸 무슨 포렌식 방식이라고 해서 법의학적 방식이라는 그 용어까지 그 당시 오가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크리스토퍼 힐의 그 열정과 어떤 그 일을 향한 어떤 에너지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런 크리스토퍼 힐이 나중에 자기의 회고록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2008년 6월 중국 대표단을 통해 북한이 신고한 어떤 핵 신고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낸 이 신고서가 결국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런 그 신고서를 내는 걸 꺼리고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럼 미국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 어디에 핵시설이 있고 얼마만큼의 핵 물질이 있고 뭐 핵탄두가 몇 개 있고 미사일이 어디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 북한이 말을 안 들어서 군사작전을 쓴다 그러면 군사작전의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폭격하쇼 이런 리스트인데 그거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결국은 북미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와서 폼페이오, 김영철 또는 이제 비건 미국 대표하고 최선희 북한 대표하고 오가는 이 협상에서 결국은 이 신고를 하느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 땡긴 검증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느냐, 결국은 이 싸움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하면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 우리가 신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신고서를 내도 너희들 그거 믿지 못할 거 아니냐. 다시 신고해라. 그러다 줄다리기 거치다가 파국이 나면 모처럼 조성된 이런 기회가 날아가지 않느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볼까요? 그동안에 뭐 제가 미국 쪽의 입장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과의 30년이 넘는 이 지루한 기간 동안에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분명하게 확실한 내용을 신고를 받아 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을 취재를 해보면 미국은 좀 리스트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과 관련된 리스트를 핵물질, 핵무기,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리고 더 나아가 WMD,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요. 리스트를 이렇게 쭉 나서 대략 한 45개 정도의 리스트를 채워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미국이 그동안 정보 자산이라고 할까요? 정찰 자산을 통해서 파악한 여러 가지 핵심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포함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압박을 해가지고 제재로 지금 옥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섣불리 또 내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니들 신고서를 내도 못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생각은 뭘까요? 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도 만나고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벌써 3차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 만나고 앞으로 또 2번째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리고 트럼프도 동의했으니까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강한 드라이브를 걸까요? 저는 올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경제 재건에 위해서 비핵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고 풍계리, 동창리에 있는
뭐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라든지 등등 핵실험장 이런 거를 다 자발적으로 없앨 테니까 이 제재를 좀 풀어다오. 비핵화 조치, 비핵화 운동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선의로 하는 이런 비핵화 조치를 할 테니까 제재를 좀 풀어다오. 그러면은 그 제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미국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다음 미국의 독재 제재 등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 어느 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관광을 만약에 재개하더라도요. 돈을 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평양 지구 개설 작업도 하고 여러 언론사들, 여러 또 문화 시민단체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그래도요. 돈을 벌크 캐시라고 그러는데 돈을 함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개발이라든지 원산 지구 개발, 금강산 관광 리조트 개발, 평양 인근 개발 이런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미국의 제재가 해제가 없으면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핵화를 조치를 취할 테니까 제재를 좀 해제해다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고서도 내고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재가 지금 2차 트럼프와의 2차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제재가 해제되면은 내년 이제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대북 제재 이런 해제 등으로 이제 과감하게 경제 개발, 관광 특구 개발, 대규모 투자, 남북 간에 지금 열차 연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상해 놓은 대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시간표가 지금 빠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 대통령하고는 좀 다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하고 강한 말하자면 라이벌 의식이라 할까요? 뭐 이런 차별 의식이 강한 것 같은데 영변 핵시설 폐기 이 자체가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비핵화 조치라고 했지만 폼페이오는 물론 그걸 일축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임 대통령이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자기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한다면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세게 비핵화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이런 또 업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한국 쪽이 그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설득한다 그럴까요?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현재 국면에서 어쨌든 핵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내용을 가진 사람은 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HU 파동 날 때도요. 고농축으로 하는 파동 날 때도 그 뒤에는 볼턴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보수 언론에서 간간히 농축우라늄 그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뒤에도 저는 그 볼턴이라든지 볼턴과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싫어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 이 말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볼턴 방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신고를 만약에 못하면 아마 볼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장벽을 칠 겁니다. 최근에 볼턴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에 따르면 볼턴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그 물질들을 신고하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양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의 신고는 검증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고와 검증을 또 하자는 거죠. 지난 1차, 2차 신고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결국은 파국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볼튼의 뒤에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그 유대인 집단, 그리고 군수 복합체로 상징되는 미국 주류 세계의 어떤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전략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요, 중국을 봉쇄하는 카드, 아주 중요한 카드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이제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볼튼의 이런 논리와 이런 걸 막아내고 신고 단계 그 이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했지만 신고, 검증, 사찰, 그리고 비핵화까지 가는 과정은요, 흔히 트럼프 임기 내 1년 반, 2년 내에 그 완성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건 헛소리입니다. 이 비핵화 과정은 최소 10년, 15년, 그러니까 지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검증하고 맨날 신고하고 이러면 언제 비핵화하고 다른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아주 전략적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운동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평화체제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남북 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핵 신고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어서 그러면 종전선언은 과연 왜 문제가 되고 왜 현안이 되는지 그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